안녕하십니까. 패드강 선생입니다. 자, 입시막설 오늘 의대 정원 동결된 거 며칠 전에 동결이 됐죠?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진학적인 측면에서 저는 입시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입시 진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의대 그 정원이 늘어나야 되냐 아니면 이대로 가야 되냐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협의가 필요한 것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떤 기타 뭐 정치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물론 다 연결이 돼 있긴 한데 오늘 뭐 그런 걸 제가 뭐 다루진 않을 거고 저는 뭐 그런 쪽 전문가도 아니니까 진학적인 측면에서만 다룰 것이다. 물론 저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대가 증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증원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2,000명 증원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왜냐하면 진학적으로 진학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어쨌든 작년에 그 사단이 나고 올해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일단 동결이 맞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동결이 이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단된 거죠. 중단된 거. 보통은 이제 동결이 이제 경제적인 용어로도 쓰죠. 네, 무슨 어떤 자금을 동결했다, 누구 계좌를 동결했다 이런 것도 동결이고, 그 다음에 뭐 임금 협상이 동결, 뭐 하여튼 임금이 뭐 동결됐다 이럴 때도 쓰고, 기본적으로 뭔 계획이 이제 중단되는 게 동결인데, 원래 지금 계획이 2,000명 증원하는 게 계획이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분명히 2,000명 증원하려다가 뭐 알았어. 그럼 1,500만 증원하고 내년에 2,000명 증원할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냥 4,500명, 약 4,500명 정도 작년 수준으로 뽑아야 동결인 거고 지금 이거는 그 증원되기 전 상태인 약 3,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사실 동결보다는 롤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동결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뭐 교육부나 뭐 이런 데서 그 보도자료 낸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서서 그런 걸 텐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롤백이라고 생각한다. 자, 일단은 지금 어쨌든 이게 증원된 이전 인원인 약 3,000명 정도로 이제 원래대로 간다. 원래 증원 이전 원래대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모집 요강이 이제 곧 확정이 될 겁니다. 이대로 가면 뭐 중간에 뭐 다른 변수가 없다면 보통은 5월 말까지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돼요. 그리고 그 올해 고3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지 그 전형인 거죠. 그죠? 일단 게임의 룰. 이게 올해 확정이 됩니다. 근데 뭐 꽁꽁 숨겨놨다가 올해 딱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 4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4월까지 자, 너네 내년 고3 됐을 때 어떻게 선발할지 전형 계획안을 발표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모집 인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전형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고3 5월에 확정안에는 거의 그 인원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아요. 뭐 한두 명씩 뭐 조용히 되는 건 있는데 어쨌든 크게 바뀌지 않고 거의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가는데 그래서 그 뭐 올해 그 초부터 계속 의대 증원 어떡할 거냐 뭐 올해 이거 확정되면 못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고 지금 일단은 발표는 그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예전 그대로 정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월 말에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고 최종 선발 인원, 그러니까 수능 정시 선발의 최종 선발 인원은 수시 2월 인원까지 반영이 돼야 최종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알 수 있고 다만 뭐 2월이 막 어마어마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5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면 이 인원을 빼면 정시 선발 인원이죠. 총 모집 인원에 일반적으로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원 이전 수준으로 그대로 갔으니까 원래 증원되기 전 니들이 대학마다 뽑았던 의대 선발 인원 그대로 5월 말에 대학들이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뭐 5월 말까지니까 그 전에 빠르게 발표하는 대학도 있겠죠. 그리고 요 정도 와서는 빨리 발표해 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로 갈 건데 선생님 그러면 그냥 뭐 증원되기 전에 입시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게 그거를. 자, 최대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 요 주제는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볼 거고 할 거라서 자 이게 이제 제가 써놨지만 지금 예전과 같이 뽑겠다 그냥 근데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대입의 구조, 대입의 구조가 보통 이제 수시 정시로 나눠져 있고, 제가 이제 실기는 뺐습니다. 그러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성적으로 주로 뽑는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내신이 제일 중요한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수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시는 그냥 수능만 잘 치면 되는 전형. 대부분의 대학이 여전히 올해 고3 애들도 수능만 잘 치면 되면 해결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든 무슨 뭐 경영학과든 뭐 전자공학과든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 방식을 따라야 돼요. 재외국민 전형 이런 거 아닌 이상 이 방식에서 뭔가 대학 입학을 해야 돼요. 자기가 유리하거나 하고 싶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결국에는 뭐 교과 전형으로 가거나 종합 전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수능으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상위권 학생들이지만 얘네들도 여기 있는 모든 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 되는 애들은 매우 극소수예요. 극소수. 내신도 압도적으로 막 1등급에 뭐 이것저것 내신 더하기 이것저것 다양한 어떤 학교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도 잘 충실히 이수하고 그 다음에 의대 논술을 뚫을 정도로 엄청난 이 수학적 사고 역량, 창의 역량을 갖추면서 수능 또 잘 칠 수 있는 밸런스 가치까지 갖춘 이 완벽한 학생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죠. 근데 매우 극소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이제 기준을 삼을 수 없어요. 이게 차은우가 잘생겨, 차은우 완벽하죠. 근데 차은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 너 차은우보다 못생겼어. 차은우보다 못생겼겠죠. 네. 자,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최상위권이지만 이거를 다 준비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고 개인적인 어떤 상황, 뭐 성적일 수도 있고 뭐 성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속 학교에 따라서 목표하는 주력 전형이 거의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의대를 보통 교과 전형으로 제가 준비를 많이 하라고 벌써 몇 년째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일반고인데 갑반고라고 불리는 흔히 말해서 좀 학업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애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보통 정시로 많이 가죠. 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시로 가는 주로 많이 쓰는 학교도 있고 이제 종합으로 많이 쓰는 학교도 있고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 상황에 따라서 그 여기에서 주력 전형을 보통 한 개 정도 정해서 의대를 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역 인재 비율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지역 인재 비율. 그게 3,000명이든 5,000명이든 뭐 10,000명이 되든 어쨌든 지역 인재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 비율은 지원 자격에 제한이 걸린 거잖아요. 약간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수도권 학생들은 지역 인재를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경상북도에 있는 대구에 있는 대학들 지역 인재다. 그러면 다른 뭐 충청도나 전라도 학생들도 못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빼고 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 인원이 이제 내가 목표로 해야 되는 인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인원을 따져봐야 됩니다. 3,000명이 다 내가 그 활용 가능한 그 인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학생이고 평범한 일반고를 다닌다. 내가 내신이 전교 1, 2등 하고 있는 되게 최상위권 내신 학생이다. 그러면 만약에 나는 교과 전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의 전형 인원 중에서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인원이 일단은 내가 주로 목표해야 되는 인원이야. 그리고 거기에 또 뭘 빼야 돼요. 그럼 교과 전형 인원이 다 내 거냐 이거야. 그것도 아니죠. 지역 인재를 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대 가기가 힘듭니다. 의대 가기가. 힘들어요. 의대 가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이제 그 목표를 잘 세워서 대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증원 이전 선발 인원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야, 그냥 작년에 좀 그랬고 야, 원래 해대로 하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원되기 전 재작년 인원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재작년 상황에 그 재작년 때의 지역 인재 비율이라든지 전형별 선발 비율이 그대로냐 이거예요. 지금 우린 그걸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그 지역 인재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지역 인재.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작년에 물론 뭐 1,500명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증원이 된 건 맞는데 사실은 지역인재 비율이나 인원을 빼면 사실은 막 그렇게 눈에 띄게 막 초대박이 날 정도로 증원이 된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의대를 지금 지역인재 전형에서 조금 약간 의외 결과 나오고 있지 수도권 학생들 뭐 의대 진학 되게 쉽게 가서 이런 일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작년에 그 증원이 지역인재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됐어요.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증원이 안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증원이 됐고 우리도 또 이렇게 명분이 뭐 지방 의료 시스템 뭐인 거였으니까 네, 명분은 자 그리고 요거와 맞춰서 전형별 선발 인원도 조정이 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대학은 교과 전형 안 뽑거나 어떤 대학은 뭐 어떤 지역 인재나 어떤 전형 뭐 이런 뭐 종교 교과 전형으로 좀 많이 뽑았거나 아니면 뭐 수능으로 좀 수능 이거밖에 안 뽑았거나 막 다 이랬었는데 작년에 이게 증원이 되면서 지역 인재 비율도 늘리고 원래 뭐 잘 안 뽑던 교과 전형을 늘린다거나 원래 잘 안 뽑던 수능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그걸 좀 줄인다거나 하는 그 전형별 선발 인원도 조정이 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자, 일단은 돌아간대요. 증원된 이전으로 돌아간대요. 알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증원되기 전 형태의 전형별 선발 이율과 지역 인재 비율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야 작년에 지역 인재 비율이나 전형별 이 비율이 조정이 됐으니까 그 비율은 그대로 두고 인원만 그대로 돌아갈 것이냐 요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야 그냥 뭐 줄이라는데 그냥 작년에 우리 지역 인재 늘린 거 요거 그냥 그대로 가자. 지금 이 지방대에 약간 지방대들이 거의 이런 식입니다 지금. 야 그냥 그대로 가자 지역 인재 비율. 우리가 지역 의대 증원되면서 지역 인재 60%였던 거를 우리가 75%로 올렸잖아. 그러면 원래는 다시 돌아갔으니까 지역 인재 비율도 다시 60%로 가야 되는데 야 그냥 지역 인재 비율은 그냥 그대로 두고 정원만 원래대로 갑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원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는 결국 감원이 된 거예요. 원래보다도.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줄어든 게 아니라 원래 인원보다 원래 오랫동안 선발했던 그 인원보다도 줄어든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수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안 그래도 의대 가기가 엄청 힘든데 엄청 힘들어.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원래대로 뽑는 거예요. 뭐 문제 없어요. 네. 그렇게 뭐 난리 치였으니까 원래대로 가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 조정된 지역 인재 비율이나 전형별 선발 비율이 그 같이 조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증원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로 증원된 인원만 돌아가는 거면 롤백 되는 거면 수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 입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형별 조정된 비율도 만약에 변경이 없다면 내가 어떤 특정 전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 근데 그 전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늘어난 상태로 유지가 됐다. 그럼 얘네들은 그나마 불리한 상태에서 유리한 거고 그렇죠. 반대 학생들은 안 그래도 불리한 상태에서 더 불리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마 뭐 교육부랑 보건복지부가 이런 것들까지 따지지 않았겠죠. 네. 그 대학들도 이제 막 정원 줄어들어서 다시 견적 내야 되니까 지금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시면 결국엔 이게 최상위권 입시를 그냥 복불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불복. 의대 입시 최상위권 입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입시에 대해서 되게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입시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입시가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건 그런데 어쨌든 입시는 특히 그런데 어쨌든 공정해 보이기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2024년 작년에 의대 목표로 했던 학생들은 그 이전 의대를 목표로 한 학생들 대비 큰 혜택을 본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또 돼버리면 올해 인원이 그러면 올해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작년에 의대를 목표로 준비했던 학생들보다는 혼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그 지역인대라든지 전형별 비율이 롤백이 안 되고 조정된 상태의 비율이 유지가 된 상태로 정원만 줄어드는 거면 재작년 학생들보다도 더 큰 혼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태어났다고 여기 수도권에 태어났으면 더 혼란이 더 추가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네가 언제 태어나서 고3이 되냐, 어디에서 태어났냐가 지금 최상위권 입시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대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작년과 올해 입시가 지금 요것만 문제가 아니라 N수생 변수는 더 커졌죠. N수생. 요거 얘기하면 또 긴데 간단히 좀 정리해드리면 작년만 하더라도 의대 증원이 됐기 때문에 뭐 그냥 멀쩡히 대학 다니는 애들도 갑자기 반수, 심지어 멀쩡히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의대 노린다고 수능 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이제 작년 입시가 끝나서 지금 올해 뭐 보통은 이제 내가 N수를 할까 뭐 재수를 할까 아니면 반수를 좀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 이제 올해 초에다 결정을 해서 지금 이미 N수나 반수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4월에 이거를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의대 증원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뭐 작년 고3 기준으로 올해는 그냥 쿨하게 원서 써보고 한번 뭐 안 되면 뭐 수능 쳐가지고 내년에 한번 더 노려보자. 뭐 의대 정원이 됐으니까 의대는 아니더라도 뭐 다른 메디컬이나 뭐 연고대 정도는 어느 정도 다들 쉽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작년에 원서를 막 쿨하게 썼다. 이런 학생들 등등등등 다양한 이 상황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돼버리면 얘네들한테도 지금 큰 변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 변수는 얘네들한테만 변수가 아니라 재학생들한테도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네가 왜 그때 태어났냐 이거예요. 네가 왜 황금 돼지띠 때 태어나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지금 이미 이런 것 때문에 뭐 의대 가기 어려워졌다, 스카이 가기 어려워졌다.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 벌써 불안 마케팅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뭐 황금 돼지띠의 학생들이 이제 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학 가기 어려워진 뭐 말도 안 되는 저는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두술이랑 사기꾼들의 조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뭐 인원이 뭐 몇 명이 되면 뭐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자 뭐 어쨌든 지금 벌써 요런 이 불안 마케팅 이 사교육 시장이 벌써 엄청나게 이제 불안 마케팅 시작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입시 판은 지금 완전 이제 난리가 났죠. 사실상. 물론 뭐 야, 그 상황 자체가 동등한 거 아니냐. 너만 불리한 게 아니라 야, 수도권 학생들 다 불리한 거잖아. 뭐가 억울하냐.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이겨내면 돼.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가 화이팅해. 그래 지금 이게 입시가 단순히 이제 의대 정원을 롤백했다고 해서 지금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지금.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사과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놈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입시적으로는 사실은 입시라는 게 되게 그 수험생들, 고등학생들, 뭐 입시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 학생들한테는 되게 그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지만 전 국민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입시가
야, 입시는 근데 공정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입시가 실제로 어떻게 뭐 진행이 되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 문제도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야, 의사들 저거 문제야. 등등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더 많단 말이야. 이게 입시적으로 진학적으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사과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만약에 중세 시대였으면 목을 쳐서 걸어놔야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지, 이게. 더 큰 문제는 이게 내년도 문제죠. 이게 지금 올해만 그럼 올해 황금 돼지띠 야, 하지만 니들이 총대 매라 그냥. 야, 니들이 싹 총대 매고 작년에 희생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 여전히 수업 불참률이 높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정상 수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 수업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 의대 이 선발을 이런 식으로 막 롤백을 한다던가 약간 뭐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다시 정상화 시키고 저는 정상화 시키고 의대 증원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 정상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그럼 내년에도 올해도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문제들이 여전히 뭐 해결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올해도 계속 그대로 두고 지나갈 텐데 그러면 이제 누군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 해결책이 내년 입시에 영향을 또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우선은 고3 학생들과 고3 학부모님들은 최종 확정 인원을 좀 보셔야죠. 5월 말까지. 의대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내가 목표로 하는 전형 인원 이런 것들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전략을 짭니다. 선생님 뭐 이게 어떻게 이게 야 이게 더 안 좋아졌어. 아니 뭐 더 안 좋아져도 어쩔 수 없잖아. 어떡할 건데 지금 고3이잖아요 지금. 욕은 할 수 있겠죠.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바뀌는 건 없어요 일단은. 일단 올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열심히 그냥 이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작전을 짜시고 그리고 책임져야 할 놈들은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 교육부 장관 책임지시고 복지부 장관도 책임지시고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책임지시고 작년에 침묵하거나 괜찮다고 한 대학 총장들도 싹 다 책임 기타 등등등등 싹 다 오라를 받아서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국민들이 아주 착하고 선하니까 그리고 학부모님들 고3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거지. 지금 사실은 지금 되게 이게 뭐 단순히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대 입시가 최상위권 대학 구간에 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상.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다시 롤백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의대 정원이 구체적으로 전형별로 또 지역 인재 비율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네. 우리 고3 학생 부모님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또 책임질 분들은 책임을 지면서 뭐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요 관련된 일들이 좀 정리돼서 안정화되는 날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